엄마, 왜 또 오셨어요? 제가 바쁘다고 했잖아요. 민우야, 내가 좋아하는 곰탕을 끓여왔어. 이거라도 먹고 일하렴.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 계신 분들은 우리 병원 VIP 고객들이에요. 이런 냄새나는 음식을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냄새라니. 이게 얼마나 맛있는 곰탕인데.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전 이제 이런 거 안 먹어요. 엄마, 제발요. 이제는 제 인생에서 좀 사라져주세요. 전 더 이상 엄마가 해주시는 이런 음식 필요 없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민우야, 그래, 엄마가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부끄러워할 줄은 몰랐어.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그러니까 엄마, 제발 가주세요. 그러면서 민우는 제 손에 들린 보온병을 획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곰탕이 병원 복도 바닥에 쏟아졌고 하얀 국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67 김순자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저는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버텼습니다. 아침이면 아들의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하루도 빠짐없이 뒷바라지했습니다. 가끔은 생활비가 모자라 허덕일 때도 있었지만 저는 아들에게 티 내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도 부업을 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했지만 다음 날 아침엔 언제나 환한 미소로 아들을 깨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가난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당당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민우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어릴 적부터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에게 칭찬받는 성실한 학생이었고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대견했고 그 아이의 꿈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비싼 학원은 보내지 못했지만 필요한 책이라면 아끼고 아껴서라도 사주었고 학교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며 응원했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만 한다면 제 고생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자라서 서울의 좋은 대학에 갔고 사회에 나가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서울대이대요. 제가 해냈어요. 그날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민우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찍어요. 합격증이랑 같이 찍어요. 촬영하는 내내 민우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갚아드릴게요. 민우야, 너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엄마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 네, 엄마. 전 엄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랑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앞으로도 매일 해주세요. 의대 생활 내내 민우는 제가 해주는 음식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는데 다들 엄마 음식 진짜 맛있대요. 특히 김치찌개요. 그래,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힘드니까. 앞으로도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렇게 6년이 흘러 민우는 의사가 되었고 서울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저 서울대병원 합격했어요. 이제 서울로 이사 가요. 민우야, 정말 축하한다. 내가 꿈꾸던 대로 됐구나.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우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한 게 아, 죄송해요. 엄마 오늘은 병원 회식이 있어서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엄마, 저 당분간 바빠서 집에 자주 못 들를 것 같아요. 민우는 이제 제가 해주는 음식은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난 뒤 민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바쁘다며 아침밥을 거르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병원 일을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중요한 환자가 있어서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바쁜 거 이해한다. 그래도 가끔은 집에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않겠니? 죄송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가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민우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민우의 출근 시간에 맞춰 밥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오늘은 우리 아들이 들를까 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은 제가 직접 민우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싸왔어. 바쁘더라도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고 오세요. 이제 이런 거 안 먹어요. 저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돼요. 민우는 제가 가져간 반찬통을 책상 서랍 속에 얼른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옷차림도 좀 신경 써주세요.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옷이 왜 이상하니? 엄마는 그저 평소처럼 입은 건데. 그게 문제라고요. 이제 저는 의사예요. 엄마도 그에 맞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우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는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민우가 말한 것 같은 깔끔한 옷을 몇 벌 샀습니다. 비싸진 않지만 단정해 보이는 옷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우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보온병에 담아갔습니다. 엄마, 또 오셨어요. 제가 바쁘다고 했잖아요. 민우야, 이번에는 엄마가 단정하게 입고 왔잖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가져왔어. 그때 마침 민우의 동료 의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미유 선생님 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김치찌개를 좀 끓여왔어요. 민우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 순간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가보세요. 저희는 이따가 회식이 있어요. 민우는 제가 가져간 보온병을 책상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민우에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환자 봐야 해서 통화 어려워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어느 날은 우연히 민우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민우의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병원 동료들과의 모임, 그리고 잘 꾸며진 카페에서의 브런치 사진들. 댓글에는 멋있다는 말들이 가득했고, 민우는 거기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제가 있을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도 같이 사진 한 장 찍자. 너희 팔로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민우야, 엄마는 그냥 평범한 옷 입은 모습이라도 괜찮아. 아, 엄마, 그게 아니라 제 SNS에는 좀 더 세련된 모습이 필요해요. 제가 의사라는 거 아시잖아요. 민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바쁘니까 내가 찾아가면 되지. 저는 민우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곰탕이라며 좋아하던 그 맛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저는 정성껏 곰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에 무와 마늘, 대파를 넣어 은근히 끓였습니다. 민우가 어렸을 때 늘 하던 것처럼 솔솔 고기 향이 나도록 끓이고 또 끓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 어린 곰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곰탕을 제대로 끓이려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그 맛을 내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기를 삶아 첫물은 버리고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을 부어 무와 마늘, 대파를 넣고 은은한 불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육수가 뽀얗게 우러나기 시작했고 부드러운 고기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민우야, 이제 내가 좋아하던 그 맛이 나는 것 같구나. 저는 뜨거운 국물을 조심스레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깍두기 몇 조각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꼭 우리 아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병원을 향해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민우 선생님이 VIP 환자 진료가 있으세요. 그래도 제가 곰탕을 끓여왔는데 잠깐이라도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민우 선생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잠시 후 간호사의 안내로 저는 민우가 있는 진료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민우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수석 전문이라니. 어머니도 아들 자랑이 대단하시겠어요. VIP 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민우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민우가 저를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 왜 또 오셨어요? 제가 바쁘다고 했잖아요. 민우야, 내가 좋아하는 곰탕을 끓여왔어. 이거라도 먹고 일하렴.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 계신 분들은 우리 병원 VIP 고객들이에요. 이런 냄새나는 음식을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냄새라니. 이게 얼마나 맛있는 곰탕인데.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전 이제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러면서 민우는 제 손에 들린 보온병을 획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곰탕이 병원 복도 바닥에 쏟아졌고 하얀 국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 저기 뭔가 쏟아졌나 봐요. 민우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VIP 고객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일 아닙니다. 청소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제는 제 인생에서 좀 사라져 주세요. 전 더 이상 엄마가 해주시는 이런 음식 필요 없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하얀 곰탕 국물처럼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청소 직원이 달려와 쏟아진 곰탕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그래, 엄마가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부끄러워할 줄은 몰랐어.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그러니까 엄마, 제발 좀 가주세요. 민우는 등을 돌려 진료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정성껏 끓인 곰탕은 이제 병원 바닥에 얼룩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 지난 세월이 그렇게 지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닥을 닦는 청소 직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들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가 처음 곰탕을 먹던 날 그 맛있다며 좋아하던 모습. 의대 시험 준비할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밤새 끓여주던 곰탕.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제 혼자만의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주방에 홀로 섰어. 저는 오늘 아침 곰탕을 끓이던 냄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봅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저는 한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해가 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 사는 오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준자야, 오랜만이다. 너 말이야, 우리 식당이 요즘 많이 바빠서 그러는데 내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어떻겠니?
저는 서울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민우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려갈게. 당분간 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친구의 식당은 시골 장터 안에 있는 작은 밥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사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순자야, 이건 된장찌개용 메주고, 이건 청국장용이야. 내가 잘 아는 일이잖아. 동네 아주머니들 뿐만 아니고 친구들도 예전부터 내가 요리에 소질 있다는 것은 이미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할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들다가 손을 대기도 했고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하기도 했습니다. 순자야,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해볼래? 친구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결국 식당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는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마트 캐셔도 해보고 편의점 알바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제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월세 15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 한 칸, 주방 한 칸이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서울 최고의 병원에서 번듯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의사를 키워낸 엄마인 나는 하루하루 끼니가 걱정되는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민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쌀통을 열어보니 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 김치도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한 할머니의 요리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툰 말투로 요리를 설명하시는 모습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요리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득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곁에서 김치 담그는 것을 돕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게 저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은행에 취직했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었죠. 유튜브를 보다가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세우고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영상을 찍어봅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제가 좋아하는 요리로 위로를 받고 싶어서요. 보시다시피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모르게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조회수는 5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첫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요즘 힘들어서 끼니를 잘못 챙겼는데 어머님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나선 바깥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요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찍기로 마음먹었을 때 저는 오랫동안 주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힘들 때마다 저는 이렇게 주방에 서서 무언가를 만들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고요. 어머님처럼 저도 식당을 차렸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요리를 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민우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순자님의 요리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본 적도 없는 제가 방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도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처음 보는 조명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순자님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전 그저 제가 아는 대로 요리하면 되는 거죠?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다시 식당을 열어보려고요.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에서 마주치는 분들의 따뜻한 인사에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웃으며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들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민우가 근무하는 병원. 민우는 평소처럼 병원 VIP 고객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제가 빠져있는 유튜버가 계신데 정말 대단하세요. 김순자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네, 맞아요. 저도 매일 봐요. 요리하시는 모습이 제 어머니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민우는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그분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아들 이야기하실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아들이 의사라면서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죠. 민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분 영상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 고객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분명 자신의 엄마였습니다. 근 3년을 보지 못한 엄마였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김치찌개입니다. 하지만 화면 속 엄마는 민우가 기억하는 그 눈치 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요새는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고 책도 내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작은 식당들 이야기도 들려주신대요. 자리에서 일어난 민우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김순자 씨의 따뜻한 위로, 상처받은 이들의 어머니 김순자 씨의 감동 스토리. 이제는 내 삶을 찾아가려고 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기사를 읽다 보니 민우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거절했던 곰탕 그릇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가 끓여주신 마지막 곰탕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우는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녹화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차 안에서 엄마의 영상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시골의 작은 식당을 찾아가 봤어요. 이곳에는 30년째 된장찌개 하나로 손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할머니가 계시죠. 영상 속에서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그 쓸쓸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민우는 방송국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분명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송국 로비에서 기다리던 민우는 드디어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우예요. 하지만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우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의미가 없구나.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그러니? 넌 내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잖니. 방송국 앞 벤치에 앉아 민우는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그동안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제 성공이 마치 저 혼자만의 것인 줄 알았어요.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날 무시하고 내쫓았을 때 난 정말 죽고 싶었단다. 하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새로운 삶을 찾았어. 엄마, 저도 이제 달라질게요. 예전처럼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아니, 민우야.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 이제 너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김순자로 살고 있단다.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찾아오지 않은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야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 엄마, 저도 이제 엄마의 영상 매일 볼게요.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게요. 민우야, 난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내겐 이미 날 응원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혹시 시간 나면 가끔 내 방송이나 봐주렴. 거기서 내가 기억하는 그 엄마의 음식을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이젠 그 음식이 너만을 위한 게 아니란다. 민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방송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국의 작은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 그들에게 제가 받은 위로를 나눠주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함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